턴버지 X18 크랭크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힘을 최대한 들이지 않고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mm 렌치를 약 5시 방향 정도에 체결하고요. 힘을 안쪽으로 서로 모아주면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크랭크를 돌려주면 픽싱 볼트를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크랭크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가형 크랭크 풀러입니다. 가격은 3,000원 짜리. 저도 이제 저가형 크랭크 풀러를 쓰고 있습니다. 저가형 크랭크 풀러가 하나 있으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크랭크 풀러를 나사산에 체결을 합니다. 처음에 크랭크를 분리하는 분들 중에 실수하는 부분이 나사산을 잘못 체결을 해서 너무 뻑뻑한데 억지로 체결하다가 나사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어떤 크랭크든지 풀러와 나사산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정확하게 잘 돌아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일단은 크랭크 풀러를 체결해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풀리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지렛대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14mm 렌치입니다. 14mm 렌치를 띄워주고요. 보통 이렇게 웬만한 카트리지형 사각 비비는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쉽게 이게 힘을 주기 어려울 때 가장 편한 방법은 크랭크 암하고 이 축을 거의 일치시킨 다음에 약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힘을 모아주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해야지 가장 힘을 주기가 편합니다. 자, 이걸로 힘을 주기가 모자르면 저 같은 경우는 C포스트를 잘라서 지렛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렛대를 자, 이어서 한번 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돌려줘도 되지만 다시 빼서 자,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한 몇 번만 해주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전거를 크랭크를 분리하다 보면 쉽게 빠지는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억지로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가장 편한 자세에서 힘을 주기 좋은 자세를 찾아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체력을 줘도 아끼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카트리지형 사각 비비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비 체결 부위 쪽에 이물질이 되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체결 부위 쪽에 있는 이물질은 솔로 최대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공구를 물리는 부분에 이물질이 있다 보면 체결이 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미리 닦아서 체결이 최대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비비를 분리하기 전에 휠셋을 가끔 먼저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휠셋을 먼저 빼면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또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편하긴 한데 실제로 그 외장 비비 같은 경우는 분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카트리지형 사각 비비 같은 경우는 분리할 때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대에 건 상태에서는 분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분리하다가 너무 힘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비대에서 내려서 바닥에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휠셋은
비비까지 분리한 후에 휠셋을 분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비컵을 분리해 볼 텐데요. 이쪽이 드라이브 사이드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논 드라이브 사이드 쪽입니다. 보통 논 드라이브 사이드 쪽 비비컵은 고정컵이라고 해서 그렇게 꽉 체결하진 않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고정컵을 먼저 분리해 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사이드 쪽 비비컵을 분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비비컵 분리 공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게 슈퍼비 제품인데요.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공구인데 이렇게 물려서 한 번에 일체형이기 때문에 작업하긴 편한데 혹시나 이제 더 큰 힘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렛대로 사용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돌리면서 빼주고 또 위치에서 다시 빼서 다른 위치에서 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것도 저가형입니다. 근데 너무 저가형을 사다 보니까 이 맞물리는 부분이 좀 이렇게 헐겁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가형은 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좀 견고한 걸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와 함께 사용하는 게 이제 자, 라쳇 렌치에 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명 깔깔이라고 하잖아요. 깔깔이의 장점은 돌린 다음에 제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구를 빼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너무 힘들 때는 이쪽 부분에 아까처럼 지렛대를 더 길게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분해는 사실 공구에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비컵 일체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정확하게 물릴 수 있도록 힘을 주다가 갑자기 빠진다거나 하면 이쪽 비비컵 쪽 체결 부위 쪽이 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물려주고요. 적당한 위치에서 힘을 주기 편한 위치에서 잡아주고 밑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C포스트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프레임을 위로 들어주면서 힘이 들지 않도록 하고 프레임을 위로 들어주고 공구는 아래로 내려주는 형태로 분리를 하면 되겠죠. 자, 요 정도 힘으로 최대한 줘도 워낙 이게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정비대에서 내리는 게 좋습니다. 정비대에서 내렸고요. 다시 한번 일체형 비비컵 분리 공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2-3시 방향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힘을 줘서 눌러야 되니까. 자, 자전거를 지탱을 해주고 아래에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안 내려가네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지렛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센터 스탠드가 있으면 편한데 스탠드가 없어서 일단 벽 쪽에 거치를 놔두고요. 자, 지렛대를 이용해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물리는 부분이 좀 체결비가 약해서 그냥 놔두면 이게 체결이 잘 안 돼서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자전거를 약간 눕혀두고요. 마찬가지로 적당히 체결을 하고, 자, 지렛대 길이는 이 정도입니다.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죠. 더 길수록 힘은 덜 들고 들어가는 힘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자, 일단 나사산이 체결 부위가 헐겁기 때문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고요. 밀착을 시켜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자,
자세를 잘 잡고 자, 힘을 줘서 일단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체결이 한 번만 풀리면 그냥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고 자 이렇게 한 번만 풀리면 그냥 풀리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카트리지형 사각비비 같은 경우는 원래 안에 체결을 할 때 나사산에 그 그리스를 좀 발라줘야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을 그러니까 신제품이죠. 신품들을 빼보면 안에 그리스가 안 발라져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결을 강하게 했을 때 이 나사산하고 나사산끼리 고착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꽉 조여져 있는 부분만 한번 풀어주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렛대를 이용하기가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가 항상 갖춰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일체형 카트리지 비비만 있는 경우에는 저도 사실 지렛대를 꼭 항상 쓰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풀리지 않는 것들은 순간적인 힘으로 살짝만 쳐주면 이렇게 바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그럴 때는 꽂아 놓고 저도 이제 밖에서 이렇게 꽂아 놓고 순간적으로 고무망치로 여기를 일단 지탱을 해주고요. 지탱을 해준 상태에서 고무망치로 한 번만 내리치면 사실 대부분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무망치를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체결 부위가 자칫 잘못 때렸을 때 마모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정 안 될 경우에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내려놓고 정확하게 파지해주고 고무망치로 한 번만 제대로 때려주면 그냥 풀리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는 방향은 다들 아시죠? 드라이브 사이드 쪽은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트리지형 사각 비비, 픽싱 볼트, 그리고 크랭크, 그리고 비비까지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